안녕하세요. 오늘 9월 6일입니다. 2주 전쯤에 톡방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중국 폐렴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2주 전쯤에 올라온 것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감염학과 조교수의 설명이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영어하고 같이 올라왔었어요. 뭐 그전에도 이런 자료들이 여러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한 2주 전쯤에는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좀 꼼꼼히 좀 읽어봤어요. 근데 영어로 된 것을 읽어보니까 이 중국 폐렴에 대해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또 이것이 결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은 뭐 간단했습니다. 거기에 이 중국 폐렴에 걸리면 증상이 열이 나고, 또 마른 기침이 나고, 또 피로감이 느껴지고, 또는 뭐 몸살이라든가 뭐 목이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뭐 설사라든가 뭐 결막염, 두통, 또는 미각 또는 후각이 상실된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피부 발진, 손가락 또는 발가락 변색.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심한 사람은 뭐 제 주변에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저도 또 자료를 더 살펴봤습니다. 또 여기 들어가면은 코로나 뭐 19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 중국 폐렴이라고 하겠죠. 이 같은 경우에 열, 가래,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근육통, 목의 통증이나 두통이 온다고 하고, 또 관련 질환으로서는 폐렴, 또 상기도 감염, 또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뭐 이런 게 비슷한 그런 질환이고, 또 진료를 간다면, 병원에 간다면 감염 내과나 호흡기 내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여기서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됐고, 또 문재인이가 하는 꼬라지를 봐서 우리는 뭐 계속 중국 폐렴이라고 하고 있죠. 뭐 중국 폐렴이라 하는 건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차이니스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것이 뭐 다분히 우리만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뭐 중국 폐렴이라고 하고 있죠. 다분히 뭐 저도 이런 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게 후에서 한 나라의 국가명을 쓰기보다는 이런 명칭을 쓰자 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저희는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이것이 중국 폐렴이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구나 뭐 정치 폐렴, 또 심한 말로 또 다른 말로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이 기초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정보들이 나와도 사실 잘 읽어보지도 않고 별로 관심을 안 썼어요. 막상 이 폐렴 걸리면 증상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뭐 약간의 기침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침 나는 것도 겁이 나서 함부로 못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번역본하고 같이 보니까 이해가 잘 됐는데, 근데 요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또 인터넷 들어가서 가봤더니 또 미국 자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된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이제는.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작은 입자가 코나 입을 통해서 걸리고,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든가 코필기를 한다든가 또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마스크를 쓰라,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또 입자가, 바이러스 입자가 비교적 무겁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멀리 가지를 못하고 바닥으로 잘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바닥에 쉽게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 1m 간격을 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주로 만지는 뭐 책상이라든가 문고리라든가, 또 우리가 지하철 다니면서 손잡이 그 핸드레일 이런 표면에 잘 붙어 있는데, 이런 거를 만진 손으로 우리의 뭐 눈이나 코나 입 가까이 이렇게 만지게 된다면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이
잘 된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손을 비누로 잘 씻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알코올로 된 제품 이것으로 손 비비는 거, 네, 이걸로 잘 비벼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기에 중국 폐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알코올을 넣어서 손 비비게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을 우리 공화당 유튜브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뭐 화장품 가게 가서 이런 걸 젤로 된 것을 이걸 사갖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지만 또 잘 사용은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참 중요하다 이제 하는 거를 느꼈어요. 예,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감염학과 교수가 설명한 걸 어느 분이 친절하게 번역을 해서 잘 올려놨습니다. 예, 군데군데 제가 조금 손을 더 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고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이해를 쉽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실천하시고 또 이걸 들어보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약간만 조심을 하면 이게 큰 그렇게 걱정스러운 건 아닐 거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처음에 뭐 또 영어로 됐는데 저도 뭐 영어를 읽어보니까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겠죠. 네, 영어를 읽어보고 번역본을 더 보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우리가 평상적으로 읽는 한글이 아니라 좀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해가 더 잘 됐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방 껍질로 쌓여있는 단백질 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 코, 입안 또 코에 점막의 세포 등에 흡착되면 유전 정보가 바뀌게 되고 공격 인자와 증폭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고 어디에 부착되어서 이게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고 단백질 분자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부패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체라서 살아서 떠다니는 게 아니고 단백질 분자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건이 안 맞으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분해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온도나 습도 그리고 이것이 부착되는 표면에 따라서 이게 살아있는 기간이나 조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외부 단백질막이 유일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막만 깨주면 이것은 더 이상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누나 세탁제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비누 거품으로 지방을 분해해주면 이것이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손을 20초 이상 잘 씻어 충분한 거품을 내야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누에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누로 잘 씻어주면 이 단백질은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단백질 막으로 된 건데 이것을 녹임으로써 단백질 분해를 녹이게 됨으로써 이것이 스스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막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어디에 점막이 붙는다든가 입이나 어디에 붙었을 때 더 이상 단백질로서 붙어야 되는데 단백질로서 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또 여기 보면은 또 열이 또 지방을 녹인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따뜻한 물을 25도 이상 따뜻한 물을 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목욕탕에 들어가는 물이 37도 하면 조금 그렇게 뜨겁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41도 정도 되면은 좀 뜨겁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25도 정도라고 하면 거의 미지근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도 정도는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런데 깨끗하게 씻어주면 지방을 쉽게 비누하고 씻는 다음에 쉽게 녹여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품이 많이 나서 손을 많이 비벼주면 더더욱 이 단백질 둘러싸고 있는 거 이것을 녹여버릴 수 있고 이것을 분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하고 보니까 사실 뭐 저도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를 읽고 나서 보니까 단백질을 쌓여 있고 비누로서 우리가 뭐 단백질 이것을 분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누로 손 씻는 거품을 많이 내서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을 손쉽게 퇴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인데도 안 하고 있었고 뭐 사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뭐 매일 하루에 사과 한 개 뭐 반쪽만 먹어도 우리의 건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실천을 잘 안 하잖아요. 예, 이 중국 폐렴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표백제 여기는 뭐 파트라고 했는데 뭐 여기는 물을 어떤 그냥 파트라고 했는데 정확한 그 단위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Any mix with 1 part bleach and 5 part water directly dissolve the protein, breaks it down from the inside. 뭐 표백제 1당 물 5, 1대5의 비율로 희석한 용액으로 단백질을 녹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속에 있는 것까지 이 단백질을 뭐 분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는 많이 쓰지 않아서 과산화수 이렇게 된 건데 순수한 과산화수를 사용하면 뭐 이건 뭐 약국 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과산화수를 사용한다면 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녹일 수가 있고 비누나 알코올, 염소의 사용 후에 과산화수를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런 순수한 과산화수를 사용한다면 피부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 굉장히 여기 대해서 손에 더럽힘, 만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결벽증이 있다면 이런 강한 용액을 써볼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 아니래도 우리가 비누로서 자주 거품을 내서 사용한다면 손에 묻은 이런 바이러스, 단백질 덩어리 된 것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 효과는 거둘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됐네요. 살균제나 항생제가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같이 생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로도 생물이 아닌 것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박테리아제나 살균제나 항생제로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비누로 사용을 하라. 그러면 알코올 또 65% 이상 들어간 손을 비벼 쓰는 제품으로 손을 비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보면 또 주의사항으로 보면은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침대 시트나 뭐 사람이 들락거렸던 사용하지 않은 그래도 사람이 들락거렸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시트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틀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단백질 이 분자가 그 옷이나 뭐 침대 시트나 이런 구멍 속에 어떤 틈이 있는 데 가서 이게 부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착이 돼 있으면서 활동이 약한데 그러면서 이것들이 있는 시간이 표면에 붙어 있는 시간이 어떤 그 대상에 따라서 붙어 있는 시간과 분해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를 털거나 뭐 침대 시트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먼지털이로 이걸 턴다면 최소한 이것들이 3시간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코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이러스 또한 이런 바이러스 분자 중국 폐렴 이런 분자들은
바깥이 뭐 춥든가 아니면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던 차 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것들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그 바이러스 분자는 또 이런 바이러스 분자가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습도나 이런 게 필요하고 특히 이것들이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습기를 제거해서 건조하게 한다든가 또 주위 환경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이 확산되는 것을 많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UV 라이트, 자외선, 자외선도 한몫을 하는데 바이러스 단백질이 붙은 어떤 물건이라도 우리가 많이 만지는 어떤 물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만지는 이런 물체 같은 것에 자외선을 쐰다면 이런 바이러스 단백질은 또 파괴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살균을 하고 또 재사용을 한다면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외선은 또 자외선을 많이 쐬는 거는 이 단백질을 파괴해서 이게 중국 폐렴의 확산에도 방지가 되지만 사실 또 자외선을 많이 쐰다는 것은 또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부에 그 노화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이거를 글적인 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중국 폐렴을 방지하기 위해서 UV 라이트를 피부에 직접 쐬는 경우는 저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 자외선 UV 라이트를 쐰다고 해도 이 콜라겐이 피부의 단백질을 파괴할 정도로 노쇠의 노화를 강화시킬 정도로 UV 라이트를 자외선을 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햇빛에 나가서 햇빛을 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시간 나가서 쐬는 거는 또 그렇게 권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건강한 피부를 통과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 바이러스 단백질은 건강한 피부에는 함부로 침투를 부착된다다가 이런 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로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박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식초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것이 단백질의 그 보호막을 분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식초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술이나 보드카, 물론 이게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보드카라고 해도 알코올 농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단백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농도가 한 65% 이상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 러빙 하는 그 제품들도 알코올이 65% 이상 돼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구강, 가글, 리스테린 이것은 65% 알코올이 65%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구강 제품은 가지고 있는데 알코올 농도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었어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입에 대면 굉장히 입에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 것도 있던데 그런데 그것의 그 알코올 농도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 65% 이상이 된 65%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제품으로 외출해서 돌아온 이후에 구강을 청소를 해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더 밀폐된 공간일수록 농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더 많이 열린 공간이나 자연스러운 통풍이 잘 되는 것일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이게 무겁고 멀리 가지는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 15일 이후에 제가 이것을 읽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읽고 나서 과연 8월 15일 날 그 비가 많이 오고 또 뭐 비가 많이 오든가 또 습하든가 이랬기 때문에 과연 그때 그렇게 위험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점막이라고 해서 뭐 눈이나 코나 입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음식, 또 우리가 손을 많이 만지는 뭐 자물쇠. 사실 요즘엔 자물쇠가 많이 없죠. 우리가 키 번호를 하니까 뭐 손이 많이 가는 그곳, 또 문고리, 문고리는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 우리가 많이 뭐 전기 때문에 또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르는 이런 스위치, 또는 뭐 집안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컴퓨터에 아니 TV에 리모컨 이런 거, 또 핸드폰. 사실 핸드폰은 굉장히 좀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뭐 이런 그 손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수시로 닦아주는 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화장품 가게에서 산 이런 제품 가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사용해서 수시로 핸드폰을 좀 닦아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계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컴퓨터는 또 우리가 뭐 자기 뭐 집에서 컴퓨터 쓰는 거는 혼자나 뭐 한정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른 공간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이런 데서 쓰는 그 컴퓨터라든가 키보드 또는 뭐 책상이라든가 TV를 만진 전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손을 많이 씻어주라. 비누로 손을 많이 씻어라. 그리고 물론 당연히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도 비누를 사용해서 물로 충분히 씻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손을 우리가 비누로 자주 씻은 만큼 손이 또 손에서 지방질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손이 이제 건조할 수가 있겠죠. 또 손이 이제 건조하다면 물론 뭐 젊은 친구들이야 손이 뭐 또 충분히 그 자연적인 보습감으로 해서 충분히 손이 뭐 보습이 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은 나이 들면서 그 오일감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손이 깨지는 경우에 손 피부가 이제 깨지는 그런 미세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그 깨지는 구멍으로 또 이런 바이러스 단백질이 쉽게 또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력이 돼서 충분한 보습을 해준다고 하네요. 참 어렵죠?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이 보습 또 바이러스가 또 뭐 보습이 또 알맞으면 잘 생존할 수도 있는데 또 보습을 해주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알코올 65% 이상 된 그 손 러빙하는 제품 이런 거를 써서 손에 대해서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항상 손톱을 짧게 해서 손톱 밑에 바이러스가 숨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가 8월 15일 그 이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뭐 다행스럽게 우리 공화당, 뭐 저도 우리 공화당 당원이지만 열심히 뭐 그 검진 받으라는 메시지는 뭐 분단위로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직접 전화는 받지를 못했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국 폐렴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 비타민 D하고 아연이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자료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비타민 D하고 아연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사실 햇볕을 많이 좀 쬐면 충분히 이거는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비타민 D를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제 약국에 가서 이거를 샀습니다. 이것이 90캡슐, 90알이 들었는데 이것이 27,000원이에요. 예. 이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해서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애매하고 모든 식품들은 신체 기능 향상에 작용이 되죠. 예.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대사 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건강하게 하고 고밀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뭐 성장기 아이들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서 또 중장년, 노년기에도 굉장히 뼈를 튼튼하게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면역력 조절에 좋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산 것은 90알인데 네, 비타민 D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비타민 D. 네, 알갱이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 하루에 하나 알입니다. 90일이니까 네, 어제 제가 샀으니까 9, 10, 10일, 네, 11월 달 초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연을 샀습니다. 아연. 이거는 60정인데 60알인데 네, 2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2만 원. 이것은 9월, 10월. 네, 우리가 10월 달 집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어제부터 복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네, 이렇게 솜이 되어 있고, 이것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하루에 한 알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거를 잘 먹지는 않아요. 뭐 비타민 C라든가 뭐 D라든가 별도의 영양제는 저는 먹지를 않는데 집회가 있고 특히 뭐 8월 15일 날 집회 나간 것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끝없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앞으로 있을 집회라든가 또 어떤 모임에 있어서 또 뭐 그런 좀 쓸데없는 그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면역성을 기르면 좋은 거니까 이것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하고 아연하고 네, 이거를 면역성 강화에 좋다고 하니까 먹고 있고 뭐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어요. 하이드로클로르키닌 이것은 뭐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미국 같은 그 원영석 씨의 유튜브를 보고 또 뭐 다른 뭐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유튜브를 보면 하이드로클로르키닌 이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이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의견이 많으면서 이것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약을 하이드로클로르키닌 이것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뭐 유튜브 하시는 분이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먹고 있다는 거를 저도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그 약은 우리가 시중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무 증상 없이 그 약을 먹기는 부족하고 비타민 D하고 아연을 먹기로 했습니다. 뭐 가격이 그렇게 뭐 간단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2달, 석 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샀습니다. 네, 혹시라도 또 뭐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또 면역력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뭐 단순히 이게 중국 폐렴뿐만 아니고 뭐 뼈를 튼튼하게 한다든가 면역성을 기른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이 중국 폐렴 아니래도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지님들께서도 가능하다면 이 약을 대비해서 드시도록 뭐 사실 약이 아니고 이거는 식품 대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무기질 네 그리고 예, 무기질이고 이거는 뭐 보충제, 영양 보충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실 수가 이거 드실 수가 있고 사실 또 그렇고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 기름진 고기라든가 뭐 달걀, 노른자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쉽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 한 가지 뭐 비눗물로 열심히 씻자. 또 알코올 65% 이상 된 손 비비는 그 제품으로 열심히 손을 비벼주고 깨끗이 하자. 거기에 대해서 보습을 하자.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뭐 알코올 들어간 알코올 65% 이상 들어간 제품들로 우리가 소독을 해주자. 그렇게 한다면 뭐 딱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아왔던 그런 거 1m 정도의 거리를 두기, 또 마스크를 쓰고 뭐 점막을 통해서라면 눈, 코, 입 뭐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피한다면 그렇게 문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간단하게 예비적으로 비타민 D나 아연을 복용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뭐 9월 달이 되면서 사실 벌써 이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특히 환절기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비적으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드신다면 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별로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